네, 안녕하십니까. 마키나락스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전종섭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복잡한 AI 프로세스 빠르게 자동화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키노트 세션에서 런웨이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커넥트, 오토메이트, 거번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커넥트와 오토메이트에 한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커넥트와 오토메이티브는 결국에 AI를 도입하기 커넥트와 오토메이트는 AI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런웨이에 있는 제품 기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I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각각 사람, AI,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주체들이 서로 모이는 지점을 맞춰서 AI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5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에 맞는 풀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한 뒤에 모델을 탐색하고 모델을 배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배포했었던 모델들을 유지를 보수하는 것이 AI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주요 5가지 단계입니다. 네, 이중 런웨이는 문제 정의 이후에 있는 4개의 단계에 대해서 단계에 대해서 연결과 오토메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사람과 AI가 어노테이션 도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오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자동화가 됩니다. 모델 탐색하고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시스템과 AI가 오토 ML을 통해서 연결되고 자동화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컨티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수행했었던 데이터 준비, 탐색, 배포의 일련의 과정을 한 번 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과 AI가 컨티뉴스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고 자동화됩니다. 그럼 하나씩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런웨이에서는 문제를 정의한 이후에 것들을 연결하고 자동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문제를 정의한 이후부터일까요? 이는 AI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단순히 적절한 AI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AI가 도입된 이후 업무 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제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불량을 탐지하는 AI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지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푸는 방법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결과를 이용해 어떤 작업을 취해야 할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불량인 제품은 라인에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작업자가 한 번 더 불량 부분을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작업자에게 판단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크랙과 같이 조금 작업자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선택해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출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결국 작업자가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지를 넘어서 AI의 결과가 어떻게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하고 AX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문제를 정의하고 AI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을 내재화해야만 빠르게 AI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런웨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의한 이후에 실제로 AI가 빠르게 적용이 되어서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게 있었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런웨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데이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노테이션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도구에서는 사람과 AI가 연결이 되고 오토 어노테이션 한 것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적절한 데이터 처리 툴을 이용해 AI 레디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AI 레디 데이터란 결국에는 잘 구조화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로서 바로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도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비정형 데이터에 Y값을 부여를 하는 어노테이션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이러한 처리 도구는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부족은 AI의 도입을 막는 병목 중 대표적인 프로세스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세스 역시 AI 도움으로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어노테이션인데요. 오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사람을 보조를 하고 추후에 충분히 고도화가 되었을 때는 사람 대신에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어노테이션이 동작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원본 이미지가 있고 원본 이미지에서 관심 있는 영역을 탐지를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탐지된 영역에 맞는 클래스를 분류해주는 모델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초기의 분류 모델의 성능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자가 관심 있을 법한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분류 모델이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UI를 통해서 작업자가 피드백을 주고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분류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영역 탐지 모델에 또한 성능이 좋지 못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객체를 탐지를 못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UI를 통해서 피드백을 줘서 영역 탐지 모델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모델을 재학습하고 재배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수행이 되고 나면은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이미지들은 이러한 피드백이 반영이 된 모델이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런웨이에서 제공하는 오토 어노테이션에서 영상과 함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어노테이션 툴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노테이션을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만든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예시로 만든 태스크는 이제 PCB 기판에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제 오토 어노테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간단한 설정을 마친 뒤에 쉽게 오토 어노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어노테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어노테이션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잘못 분류됐거나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드백을 주고 혹은 잘 수행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컨펌을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개발을 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런웨이 프로젝트에서 바로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런웨이에서 실제로 데이터셋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오토 어노테이션은 다른 솔루션들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런 솔루션들은 데이터셋 제작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연결이나 자동화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런웨이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함으로써 여타 다른 솔루션들과는 크게 세 가지의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와 같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들의 저장 공간을 최적화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란 결국에는 각 기업에 맞는 환경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런웨이에서 오토 어노테이션에 사용하는 모델들은 각 기업에 맞는 모델 혹은 성능이 더 좋은 모델들을 직접 개발해서 어노테이션 툴에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모델의 재학습이 필요할 때 빠르게 어노테이션 도구와 연결을 하여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탐색 및 학습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토 ML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어 최적화, 예측 분석과 같이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은 AI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비정형화되었다는 것은 문제에 특화된 AI를 개발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AI 전문가가 개입해 여러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키나락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AI 프로젝트 팀이 있어 산업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화된 모델과 반대로 조금은 정형화된 문제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미지와 같은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들도 데이터가 충분히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도움은 80점짜리 모델을 90점, 100점으로 높이는 행위인데요.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들을 많이 수행을 해본 결과 80점짜리도 충분히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AI 솔루션들이 90점,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비용 문제로 이러한 80점짜리 AI 도입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ML을 개발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80점짜리 모델을 빠르게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을 해 기업에서 AI 확산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ML 얘기로 돌아와서 오토ML 도입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했었던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모델 평가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런웨이에서는 이 부분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토ML이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한정된 리소스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찾는 탐색 알고리즘과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제한된 리소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런웨이의 오토ML의 실제 영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ML을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 풀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의 유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결과를 사용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정하게 되면은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간단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한 거는 이제 태뷸러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피처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고요. 이제 모델을 탐색을 하고 난 뒤에는 다음과 같이 리더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리더보드에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바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모델을 저장을 하거나 추후에 다시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출된 파이프라인은 런웨이 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선 이제 저장이 된 모델을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오토ML 솔루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토ML이 블랙박스로 제공이 되어서 사용자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코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코드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런웨이에서 제공하는 오토ML은 이러한 불편한 점을 제공해서 더 완전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한 모델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화 시켜서 추후 재학습을 하는 데 이용을 하거나 전문가들이 베이스라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색이 끝난 모델을 바로 배포까지 연결시켜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런웨이 오토ML이 제공하는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을 유지 보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모델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결국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자면은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고 성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델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앞에 데이터 준비, 탐색, 배포의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재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시스템과 AI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은 모델의 성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델의 성능이란 처음 우리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추천한 아이템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클릭을 하거나
구매로 이루어질 때 문제를 잘 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천 모델의 성능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요. 노출했던 시점에 클릭하지 않으면 추천 성능의 모델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있는 예측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흘러서 예측했던 시점에 도달을 했었을 때 과거에 우리의 모델이 예측했었던 것이 잘 예측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추천과 예측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DB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잘 분류가 되었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 모델이 예측을 하고 사람이 피드백을 한다라고 말했었던 게 바로 오토 어노테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노테이션 도구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 이 모델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 성능의 저하는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는 현상 때문인데요. 데이터 드리프트란 모델의 데이터의 분포가 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처음 학습이 된 모델이 예측을 할 때는 저희가 봤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어느 정도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보지 못했었던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예지 보전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정상 분포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시점에 학습했었던 모델을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비가 정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이다라는 오알람을 떼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지 못했었던 데이터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모델을 학습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질 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들을 Continuous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도식화시킨 건데요. 모델의 성능이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측했었던 결과에 맞는 정답을 주어야 됩니다. 앞서 추천이나 예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B에서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람과 시스템의 연결이 잘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능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저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모델을 재학습하고 재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재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포를 할 때도 단순히 배포를 하는 게 아니라 A/B 전략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시스템과 AI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런웨이에서 실제로 CT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포가 되어 있는 모델에서 성능의 저하가 일어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재학습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재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재학습할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과정을 코드화로 만들었고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재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이 추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된 재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델을 탐색을 해야 되고 런웨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셋 버전들이 파이프라인에서 쉽게 UI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된 새로운 데이터셋 버전에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한 번 더 수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배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런웨이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는 모델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Continuous Training이라는 것을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람, AI, 시스템이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자동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런웨이를 통해서 AI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희 마키나락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